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6년간 1억 1,3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었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권상일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정우 선수 야구 팬들이 기대하던 소식인데 드디어 공식 입단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이 몸값 어마어마합니다. 1,46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이 포스팅으로 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 가운데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또 샌프란시스코가 환영하는 메시지 대대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정우 선수를 위한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요? 네. 어떤 걸까요? 네, 이정우 선수의 활약상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리에 부모님도 함께 동석을 했다고 하죠. 네, 바로 저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정우 선수가 고척돔에서 경기를 하고는 바다를 향해서 금문교가 보이고 있죠. 그런데 고척돔에서 입었던 이 유니폼과 이후의 유니폼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 유니폼은 키움 유니폼인 것 같은데요. 금문교를 넘게 되면서 51번 이 등번호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유니폼 을 입게 되는 거죠. 이 삼성을 상대로 경기하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를 넘어서 홈구장 오라클 파크로 들어가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또 입단식에서 이정우 선수는 직접 영어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Hello Giants, my name is Jung-Hoo Lee, grandson of the wind from Korea. Thank you for helping to achieve my dream to play in MLB. I am here to win and will always give my best for teammates and fans. Let's go Giants! Thank you. 감사합니다. Handsome? 자, 조금 전 사진에서 이종범 선수 사진도 보셨는데 이게 사실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 이렇게 되면서 이종범 선수에 대한 관심도 현지에서 대단하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 선수, 이정범 전 코치하면 우리 프로야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첫 공식 행사에서 3가지 질문이 이정우 선수한테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웠냐 이 질문에는 이정우 선수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직접적으로 배운 건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테크닉에 대해서 배웠느냐라는 의미겠죠. 테크닉은 배우지 않았지만 DNA 100% 장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테크닉을 배우지 않았지만 인성 문제 그리고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정범 전 코치가 늘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 미국에서도 계속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바람의 손자 한국에선 조금 오글거렸다고 해요. 그런데 바람의 손자를 영어로 하면 grandson of wind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좀 멋있는 것 같다. 또 그런 아마도 얘기를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버지보다 이제 더 빠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내 나이 때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정우 선수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가졌던 게 항상 아버지와의 비교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종범 전 코치를 뛰어넘는 한국 최고, 한국이 낳은 메이저리거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또 이정우 선수 영입에 그러면 현지 팬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지 팬들은 이정우 선수 영입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구단 SNS에는요. 대형 FA 영입이 공식적으로 발표돼서 기쁘다. 샌프란시스코에 온 걸 환영해. 우리는 이미 너를 사랑해.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우 선수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활약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소식인데 저희가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 담벼락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뭘까요?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범벅이 돼서 훼손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사진 보면은
영화 공짜라고 써 있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사진만 봐도 너무 속상하다 못해 좀 맞아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예. 지난 16일 오전 2시 20분께 담벼락에 이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저렇게 스프레이로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건데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땡땡땡 TV, 땡땡 이런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이 반복적으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땡땡 같은 경우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이 서버를 뒀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땡땡 TV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도메인을 바꿔가면서 운영하다가 27차례나 차단된 끝에 지난 4월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땡땡땡 TV 같은 경우는 유사하게 유료 영상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복궁 인근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은 그럼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경복궁 담벼락이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요. 이거 수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그리고 재물손괴 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비해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재 종류마다 좀 달라지긴 하지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나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형 자체가 굉장히 중형으로 변모할 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의 담벼락 자체가 문화재에 해당할지,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 부분이 만약에 검토해서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형이 처해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자, 일부 시민들은 2008년 겨울에 발생한 숭례문 화재가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전부터 경복궁 이 벽면 세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척 작업을 통해서 벽면을 얼마나 원래대로 복구시킬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영상 보면은 저게 저렇게 깨끗하게 세척이 될까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복원 가능성이 예. 저는 뭐 컸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그러니까요. 경복궁 하면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도 자주 찾는 우리 문화 공간이지 않습니까? 주변을 얼마 전에 또 세단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저런 낙서를 했을 때 처벌받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2017년 9월에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인 울주군 언양읍석 성벽 그리고 주변 학교 인근을 또 이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던 사건, 지금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때 보면 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남성 기소가 되면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 이 수사 관련 소식도 내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했던 의혹을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어제 첫 재판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지금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증거도 동의한다. 변호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선균 씨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마약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A씨 변호인이 이 씨가 마약인 줄 모르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한 건데요. 최소 5차례 이 여실장 A씨 집에서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하면서 예. 증거로 확인한 이 투약 횟수만 5차례고 실제로는 더 많다. 한 언론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가수 이 지드래곤 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결국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음성으로 나왔고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웃다 끝났습니다. 이따가 장난이고요. 네. 제가 바라는 건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결과를 정밀검사를 신속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논란도 일었는데 이제 결국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이 됐고 지금 일각에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느 정도는 체면을 구기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된 건데 이 제3자의 진술이라 하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이었단 말이에요. 예. 여길 너무 과하게 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연예인 관련 수사라고 한다면 연예인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가 바로 연예인의 어떤 몸값이나 도덕성, 윤리적인 측면을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근거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수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선균 씨 수사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관련 부담, 이선균 씨 수사에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균 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다음 이슈 짚겠습니다. 이 축구선수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황 선수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까지 협박했다. 이런 정황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상태로 넘겨진 형수 A씨가 이 A씨 관련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A씨가 지난 5월 SNS 계정으로 한 여성에게 불법 촬영 영상의 일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한테 이 사진이 당신이 맞느냐, 의존은 여자가 많다, 또 이 사진을 올리겠다면서 영어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인 척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후에도 이 A씨가 6월에 경기도에 위치한 이 황 선수의 숙소에서 황 씨와 피해 여성이 나오는 영상과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스스로 황 선수의 여자다 이렇게 사칭한 사실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황의조 선수와 친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했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해충돌 때문에 쌍방대리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와 그리고 형수가 같은 로펌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법무법인에서 이제 입장을 내고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형수에 대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던 것은 맞지만 어떠한 조력도 제공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형수 측에서 한시적으로 그 조사에 동석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 왔었을 뿐인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고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 결국에 선임계를 냈지만 조력은 하지 않았으므로 쌍방대리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선수 측에서는 일단 자숙하고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